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르면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내리면 사겠다는 그 대기 매수세도 왕성한 것 같고요. 요즘 자본시장에는 돈은 넘쳐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새롭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 활발한 그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막판에 그 혼조세 마감됐습니다. 다우 27포인트 0.1% 내렸고 S&P 500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 반도체 지수 추가로 약보합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세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시장 혼조세 보여서 1월물은 상승했고 단기물은 하락했고요. 장기물은 추가 상승해서 10년물 1.924%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 지수는 96.96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166원으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원엔 10.64로 상승했고 위안달러 7위안 돌파했습니다. 유가는 보합권이어서 WTI 60불, 브렌트 66불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11월 수출 전년비 7.9% 감소해서 일본도 12개월째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입도 15.7% 감소해서요. 이거는 7개월째인가 연속 감소세입니다. 독일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감소했고요. 영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2.7% 감소입니다. 소매 물가지수는 전년비 2.2% 올랐습니다.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 증가했고요.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3.98%로 변동이 없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목이 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쌍방으로부터 컨펌되지 않은 디테일이 많을수록 회의론도 점점 더 커진다. 뭐 이런 그 제목에 낚여갖고 내용을 쭉 봤는데 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More questions than answers. 답보다 질문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게 제기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그 중공의 미국산 그 기존 관세 어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어떤 질문하고요. 중공의 농산물 구매량에 대해 중공 측이 아직 컨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뭐 400억 불이다, 500억 불이다 이런 숫자가 지금 돌아다닌다. 이런 어떤 그 의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우선 쉬운 거 후자부터 보면요, 중공의 농산물 그 구매량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측이 구체적 자료를 갖고 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질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뭐 이런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강점이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그 핵심 팀이라면은 협상 대표단이 라이트 하이즈하고 머누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커들로하고 나바로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최소한 5명 모여서 지금 쑥덕쑥덕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팀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은 깠는데 중공은 깔 게 없다는 거죠. 까봐서 쪽팔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미국이 저렇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공이 확인을 않는다, 컨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밝혀봤자 쪽팔릴 뿐인데 뭐 중공이 뭐 하려고 컨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략적 모성 이런 말은 빨갱이들도 잘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의 경우 즉 중공의 미국산 그 기존 관세는 지금 어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은 저도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를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이 그 중공한테 미국에 대한 기존 관세 철회해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미국산 구매 금액을 2천억 불 더 사기로 인크리즈 하는 게 2천억 불 더. 이 방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게 더 실용적이라는 거죠.
중공은 저건 완전히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1인 독재국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관세 철회해놓고 안 사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뒤통수 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2천억 불 구매하는 것보다 2천억 불 더 추가로 더 구매해 가라.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그래서 중공이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려면은 관세 철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세 두면 불편하죠.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공은 미국산에 대한 기존 관세는 어찌 되는가. 그래서 논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서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의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살짝 달리 보도를 하는데요. 중공의 구매 약속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랍니다.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 보도에는. 근데 이걸 왜 지금 기자가 걱정하는지 좀 우습습니다. 협상안으로서 또는 협상 전략으로서 저런 규모를 제시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너무 많아서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행 방안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은 중공이 해야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공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겠죠. 예. 아무 대책이 없이 저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공 측 반응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nothing to update랍니다. nothing to update. 이건 무슨 말인가? 중공 외교부나 상무부 대변인도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른 것보다도 기자들이 중공 측에 대해서 위 두 가지 질문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nothing to update.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더 말하지 않겠다는 시진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 독재국가, 저런 곳,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들의 일반적인 태도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좀 씁쓸합니다. 질문에 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nothing to update, 할 말이 없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들에게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인민으로 여기는 것들이 공통된 태도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남쪽 공산당 한국 정부 붉은 버러지들도 1번 입만 열면 거짓말 요술 궤변을 늘어놓거나 2번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3번 질문도 안 받고 저것들이 사전에 준비한 거짓말 요술 궤변만 싸지르고 질문도 안 받고 꺼져버리거나 4번 기자들이 사실 보도를 하면은 소설 보도라고 세금으로 처먹어 나가리로 똥이나 싸는 그 행태 중공 것들하고 닮아 보입니다. 예. 하여튼 미국은 논쟁하는 나라이고요. 예? 근데 논쟁이 좋으려면은 정, 반, 합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더 나은 결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가만히 보면은 저 민주당 것들은 논쟁을 발목 잡고 늘어지는 회방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예. 예. 그런 인상을 요즘 많이 갖게 됩니다. 가령 USMCA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대부분 트럼프 탄핵하는 절차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네, 아주 씁쓸합니다. 특히 남한 공산당, 남공의 토착, 붉은 기생충들은 이거 완전히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박멸하고 소각해야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공산당, 북공은 우리 민족끼리 같이 굶자고 지랄을 하고요. 남공의 붉은 기생충들은 우리 편끼리 몰래 챙겨 먹자고 지랄하고요. 저 편끼리 몰래 챙겨 처먹다가 들키면 우리가 하면 괜찮고 너가 하면 적폐라고 덮어 씌우고 말이죠. 거짓말 들키면 기자들이 소설 쓴다고 찌서대고 그래서 저런 것들하고 무슨 논쟁을 합니까? 에? 그래서 기생충 놈들은 눈에 보이는 쪽쪽 짓밟아서 뭉개버리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의 다음번 세계의 무역 협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패널들이 모여서 트럼프가 날개를 달았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이런 일들을 벌일 것 같다. 이런 걸 소개를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 그러나 지금
피트 나바로가 말한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트럼프 팀원의 핵심 멤버가 그 입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like to joke. 농담 하나 하겠다는 거죠. 농담하는데 India is the Maharaja of Tariffs. 마하라자 오브 테리프스, 마하라자 대왕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마하라자 오브 테리프스, 관세의 대왕이랍니다. 인도가. 즉 인도와 세판짤 협상을 벌이겠다. 이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그래서 미국의 9번째 교육 상대국이고 교육 규모는 1,430억 불 규모인데 미국이 지금 한 252억 불 적자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인도는 말 그대로 지금 그 가장 높은 관세를 미국산에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나바로가. 그래서 이것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인도 간의 그 트레이드하는 그 총 역사 총 시간의 대략 한 90% 기간 동안 미국이 인도산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인도가 미국산에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가 팩트입니다. 피트 나바로가 이렇게 팩트를 전달하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분인가? 트럼프는 Big Fan of the Reciprocal Trade Act. 상호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호주의를 앞으로 미국, 인도 무역 협상할 때 이 상호주의를 협상의 원칙,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공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 안 했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공 측이 내거는 그런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은 상호주의와 부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이거 찢어버렸잖아요. 시진핑이 상호 존중, 평등 말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잖아요. 결국 그 친구 얼굴에 소금 확 뿌린 격이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퀄리티 딜이 아니라 인이퀄리티 트레이드 딜을 관철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긋지긋하고 말이죠. 징글징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는 상호주의를 무기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무기를 달리 사용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당연하고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소스, IPSOS, 입소스라고 여기서 글로벌 컨슈머 컨퍼런스 인덱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세계 주요 24개국 상대로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사 시기가 USMCA나 US 차이나 트레이드 트루스 이게 아직 발표 안 된 불확실성이 가장 높던 그런 시기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글로벌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는 0.1포인트 하락을 해서 숫자는 48.5로 나왔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2년 내 최저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 중공, 스페인, 프랑스 다 줄줄이 박살이 났는데 증가한 곳이 딱 2개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개입니다. 1개. 크게 증가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곳 한 곳은 헝가리가 있고요. 근데 헝가리는 소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사 한번 보시면요. 드디어 둘을 합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푸조가 500억 불짜리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4등짜리 오토메이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사이즈가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령 100년 전 지금의 전성기인 기름차 시장이 막 형성되던 그런 시절에는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라면은 당연히 저런 짓 안 할 겁니다. 저런 짓 안 하죠.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각자 성장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했을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라서
기름차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당폭 쪼그라들기 때문에 저 많은 오토메이커들 모두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런 짓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를 쪼개서 둘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합병이건 분할이건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를 추진하는 상황이나 목표나 그 다음에 전략의 유효성 이런 거 따져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저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퓨조 둘이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 저 과정은 쟤들이 그러니까 구조조정 또는 디사이징 하는 수순을 저렇게 잡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공인민은행의 그 익스터널 어드바이저라는 분이 중공의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분이 표현한 용어가 시스테믹 리스크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뭘까? 왜냐면 그 기사 내에서 이거를 디파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제 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짱구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원래 이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말은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 같은 말이고 또 유니크 리스크, 개별 위험 뭐 이런 말과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론을 하면은 지방정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공통된 어떤 위험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심각하죠.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중공의 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게 이게 지금 뭐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는 골마 터진 그런 문제인데 인민은행의 익스터널 어드바이저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디베이트 데트 체인 리액션 원래 그 핵 분열할 때 연쇄 반응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인데 이거를 여기서 원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데트 체인 리액션 부채가 터져서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되기 전에 연쇄 그 부도가 터지기 전에 빨리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한 소리 같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책 없다고 봅니다. 연구하니요. 빌린 돈 다 갖다 쓰고 다 빼돌리고 지금 빚만 그대로 남아있고 깡통인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배 째는 수밖에 없죠. 공공부채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쓰고 누리는 년은 따로 있고요. 빚 갚느라 허덕이는 놈은 따로 있고요. 내가 빌리지 않은 돈을 나와 내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 거 그게 공공부채입니다. 지금 중공이 이렇게 부채에 덫에 빠져 있는 거죠. 예. JP 모건이 그러니까 중공 금융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머저리티 오너십 최종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게 이제 규제 내용인데 이번에 다 뭉개버려서 100% 오너십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고 그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JP 모건이 과반 이상 그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그 금융기업 그 설립했다, 인가 받았다, 뭐 이런 그 단신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 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업로드 시간을 8시 30분 전으로 1시간 이렇게 늦출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아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5시에 마감하면은 7시 30분 전으로 업로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것 같은데 이게 6시에 마감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7시 30분 전으로는 물리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1시간 늦추고요. 다음에 다시 5시에 마감하면은 또 7시 30분 전으로 업로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